매년 5월이면 찾아오는 명절인 단오. 그런데 단오의 유래가 한 시인의 죽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나라를 잃은 슬픔에 강물로 뛰어든 충신이자 명망 높았던 시인, 바로 구런입니다. 그의 삶은 한편의 비극과도 같았고 그의 죽음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인이자 비운의 정치가였던 구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런이 걸어갔던 그 격동의 시대와 그의 아름답고도 애처로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는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2300여 년 전 중국 역사상 가장 격렬한 변화의 소용돌이였던 전국시대 말기입니다. 중원에 패권을 두고 체, 초, 연, 조, 휘, 한, 진의 7강대국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초나라는 양쯔강 유역의 광활한 땅을 차지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초나라의 왕족으로서 굴시성을 가진 귀족 가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평, 자는 원. 우리가 부르는 구런은 바로 자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는 이소라는 시에서 자신의 탄생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제 고향의 후손이여, 나의 선고의 이름은 백용이로다. 이는 자신이 전설적인 제왕 고양시의 자손임을 자랑스럽게 밝히는 구절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학식을 갖춘 구런은 누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의 고향은 무협 부근의 아름다운 곳으로 험준한 산과 맑은 물이 그려내는 장엄한 풍광은 훗날 그의 시가의 풍부한 상상력과 낭만적인 정서를 불어넣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26살의 젊은 나이에 구런은 초나라 회왕의 총애를 받으며 좌도라는 높은 관직에 오릅니다. 승상 다음 가는 자리로 왕의 최측근에서 국정 전반을 총괄하고 외교를 담당하는 막중한 자리였습니다. 회왕은 그의 박학다식함과 뛰어난 정치적 식견을 높이 사 항상 그와 함께 나랏일을 논의하고 중요한 법령을 초안하게 했습니다. 구런의 앞날은 마치 아침 햇살처럼 눈부시게 펼쳐지는 듯했습니다. 그는 대내적으로는 법치를 강화하고 인재를 등용하는 개혁 정치를 꿈꿨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날로 강성해지는 서쪽의 진나라에 맞서기 위해 동쪽의 제나라와 손을 잡아야 한다는 합종책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당시 진나라는 상항의 변법 이후 눈에 띄게 강력해지며 끊임없이 동쪽의 나라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구런의 전략은 바로 이 강적 진을 견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뜻대로만 되는 법은 없습니다. 젊은 나이에 요직에 오르자 주변의 시기와 질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같은 조정의 신하인 상관대부 근상 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는 구런의 재능을 몹시 시기했습니다. 하루는 구런이 왕의 명을 받들어 법령의 초안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근상이 그 초고를 보고는 자신에게 보여달라고 했지만 구런은 거절했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근상은 회왕 앞으로 달려가 거짓말을 합니다. 폐하, 구런이라는 자는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가 하는 말마다 마치 이런 법령들은 오직 자신만이 만들 수 있다는 듯이 이런 훌륭한 법을 나 외에 누가 만들 수 있겠는가? 라며 자랑한다고 하옵니다. 이는 폐하의 은혜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거듭되는 참소에 회왕은 결국 화가 나서 구런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좌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합니다. 충심으로 나라를 걱정하던 구런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에 큰 절망감에 빠집니다. 믿음이 있었으나 의심을 받고 충성했으나 도리어 비방을 받는 이 상황에 그는 가슴속에 푹 받치는 울분을 시로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문학사상 최초의 장편 서정시이자 그를 불멸의 시인으로 만든 걸작 이소입니다. 이소는 근심을 만나다 또는 이별의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는 모두 373행, 2400여 자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그는 이 시 속에서 자신의 고결한 혈통과 인품을 노래하고 타락한 현실을 비판하며 이상을 향한 꺾이지 않는 의지를 불꽃처럼 토해냈습니다. 1월은 재촉하여 머물지 않고 봄과 가을은 순서를 따라 교체되네. 초목이 시드는 것을 생각하니 아름다운 이 늙어감을 두려워하노라. 이 구절은 자신의 재능이 빛을 보지 못한 채 흘러가는 세월에 대한 안타까움을 아름답게 표현한 것입니다. 구런이 물러난 틈을 타 진나라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의 책사장에 가 초나라에 도착합니다. 그의 임무는 강력한 초와 제의 동맹을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장인은 회왕에게 달콤한 유혹의 말을 던집니다. 초나라와 제나라의 동맹을 끊으신다면 진나라는 감히 상땅의 600리를 초나라에 바치겠나이다. 회왕은 이 말에 크게 기뻐하며 즉시 제나라와의 국교를 단절합니다. 하지만 약속대로 땅을 달라고 하자 장인은 태연하게 말을 바꿉니다. 제가 언제 600리를 약속했다고 하셨습니까? 분명히 6리라고 했을 텐데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고 분노한 회왕은 즉시 군대를 일으켜 진나라를 공격했지만 준비된 진군을 상대로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한중 땅을 빼앗기고 수만 대군이 죽어가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제야 회왕은 구론의 말이 옳았음을 깨닫고 다시 그를 불러들여 제나라와의 국교 회복을 위해 사신으로 보냅니다.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자 다시 그를 찾은 것입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후에도 구론은 회왕의 경솔한 행동을 막기 위해 애썼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진나라 소왕이 회왕을 만나자고 유혹했을 때 구론은 진나라는 믿을 수 없는 나라이니 가지 마소서 라며 극명 만류했으나 막내 아들 자란 등의 권유에 넘어간 회왕은 끝내 진나라 땅을 밟았고 그곳에 억류되어 결국 객사하고 맙니다. 회왕의 뒤를 이은 경양왕은 놀랍게도 아버지를 객사하게 만든 장본인 중 한 명인 자란을 재상으로 삼았습니다. 구론은 이에 분개하여 자란을 비난했고 결국 자란과 근상 등의 모함으로 다시 한번 강남의 먼 곳으로 추방당합니다. 그로부터 10여 년 그는 강남의 소택지와 사냐를 떠돌며 방황했습니다. 머리는 풀어헤치고 얼굴은 수척해진 채로 강가를 거닐며 자신의 심정을 시로 읊조렸습니다. 이때 지어진 것이 바로 어부사입니다. 이 시에는 구론과 어부의 짧은 대화가 실려 있습니다. 구론이 쫓겨나 강과 못에서 논일며 물가를 거닐며 시를 읊으니 안색이 쇠약하고 모습이 초췌하였다. 어부가 이를 보고 물었다. 그대는 삼려대부가 아니시오? 어찌하여 이곳까지 오게 되었소? 구론이 대답하였다. 온 세상이 흐린데 나 홀로 맑고 무사람이 다 취해 있는데 나 홀로 깨어 있으니 이 때문에 쫓겨났소. 어부가 말했다. 성인은 사물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 흐름에 따라 변하는 법이오. 세상이 모두 흐린데 어찌하여 그 진흙을 휘저어 물길을 잃게 하지 않으시오? 무사람이 다 취해 있는데 어찌하여 그 지게미를 먹고 탁주를 마시지 않으시오? 어찌하여 깊이 생각하고 고고하게 행동하여 스스로 쫓겨남을 당하셨소? 구론이 대답하였다. 내가 듣기로 새로 머리를 감은 자는 반드시 관을 털어 쓰고 새로 목욕한 자는 반드시 옷을 털어 입는다 하였소. 어찌 깨끗한 몸으로 사물의 더러움을 받을 수 있겠소? 차라리 상강에 몸을 던져 물고기 뱃속에 장사 지낼지언정 어찌 눈부시게 흰 결백함으로 새 속의 먼지를 뒤집어 쓸 수 있겠소?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고결함을 지키려 했던 그의 강직한 성품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기원전 278년 마침내 최악의 소식이 구론에게 전해집니다. 진나라의 명장 백기가 이끄는 대군이 초나라의 수도 영성을 함락시켰다는 비보였습니다. 나라는 이미 멸망 직전이었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구론은 오랫동안 걸어왔던 강남의 길을 멈추고 북쪽을 바라보며 가슴을 찢는 듯한 애통함으로 애영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을 깨달은 그는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음력 5월 5일 후난성 동정호 부근의 명나강 강가. 그는 커다란 돌을 끌어안고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자신을 버린 임금과 나라, 그럼에도 결코 버릴 수 없었던 초나라에 대한 사랑이 아련히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는 절명시 회사부를 남겼습니다. 차라리 죽어 떠돌지언정 재앙이 거듭될까 두렵도다. 말을 다 끝내지도 못하고 연못에 이르니 어리석은 군주가 깨닫지 못함이 안타깝도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품에 안은 돌덩이와 함께 차가운 명나강 물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하여 고결한 시인의 일생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의 나이 향년 60여 세였습니다. 구론이 강에 몸을 던졌다는 소식을 들은 초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슬퍼하며 강으로 몰려나와 배를 저으며 그의 시신을 찾으려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단오절에 용주 경기를 하는 풍속의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그의 넋을 위로하고 물고기들이 그의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강에 쌀을 던졌는데 이것이 찹쌀을 대나무 잎에 싸서 먹는 쭝쭈의 시초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구론은 중국 문학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입니다. 그가 창시한 초사문체는
북방의 현실주의 시경과 쌍벽을 이루는 중국 남방문학의 정수로 후세문학, 특히 한나라의 부와 당나라의 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마천은 사기에서 그를 두고 믿음이 있는데도 의심을 받고 충성스러운데도 비방을 받았다. 고하여 그의 억울한 심정을 대변해 주었습니다. 구론에게는 정치적 이상이 좌절된 비운의 삶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뜨거운 열정과 고결한 인격, 그리고 아름다운 시가들은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람들 가슴속에 살아 숨쉬며 매년 단오절이면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기억합니다.